일본 근대사는 영국인 이 사람부터 윌리엄 애덤스 일천주옥 임진왜란 1592-1598은 한반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참혹한 전쟁이다. 임진왜란 7년 동안 조선은 모든 농토가 황폐해져 전쟁이 끝나고도 10여 년간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한다. 그래서 조선 천지에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했으며 인유까지 먹었다고도 한다. 그런데도 선조와 집권층 양반들은 여전히 명을 섬기는 사대주의를 고수했으며 충효와 명분과 의리를 중시하는 성리학에서 못 벗어난다. 더 한심한 것은 다시는 왜구가 침략하지 못하도록 나라를 어떻게 경영해야 한다든지 일본에 복수하려면 어떤 무기를 개발하여 어떻게 군사력을 길러야 한다든지 하는 국가 전략이나 이를 악문 각오는 전혀 없었다. 그러나 일본은 임진왜란 후 크게 변한다. 우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100년 이상 난무하던 전국시대를 끝내고 1603년 에도 막부를 연다는 것이다. 그리고 쇼군 도쿠가와는 물론이고 사스마 조슈 도사 등 해외 소식을 빨리 접하는 일본 남쪽 지방 다이묘들은 수말리, 바다 너머의 기술이 뛰어난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유럽 대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한 대항해 시대를 시작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강대국들이 세계 곳곳에서 식민지 개척 경쟁을 하고 있으며 은화가 만국 공통화폐이며 차, 향신료, 도자기, 비단 등이 세계적인 교역 품목이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 결과 쇼군은 물론이고 지방의 다이묘들도 스페인,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여러 나라 무역상이나 선교사들을 고문으로 영입하기도 하고 일부 다이묘들은 총선박, 항해술 등 유럽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예수회 선교사들의 카톨릭 선교를 어느 정도 눈 감아주기까지 한다. 그리고 유럽의 선진 기술이 세상을 바꾸고 있으며 멕시코, 브라질, 서인도제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마카오 등 여러 곳을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어 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이렇게 임진왜란 후 일본은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며 교류하게 된다. 아래 두 사건은 일본 근대사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1792년 청나라 걸륭 황제가 영국 맥카트니 사절단을 문전박대하여 쫓아버린 것과는 완전 딴판이다. 사건 1. 임진왜란이 끝나고 2년 후 1600년 어느 날 일본 남단 큐슈 해안에 네덜란드 선박 한 척이 표류해온다. 그 선박엔 영국 항해사 윌리엄 애덤스와 네덜란드 항해사 얀 요스텐이 타고 있었다. 쇼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참모들과 다이묘들은 그 외국인들을 추방하거나 목을 벨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도쿠가와는 그들을 에도성으로 불러 며칠 동안 많은 걸 물어본다. 도쿠가와의 관심사와 두 항해사의 설명을 정리하면 이런 것들이다. 스페인, 포르투갈은 카톨릭 국가이고 네덜란드, 영국은 개신교 국가다. 카톨릭이 1500년 이상 유럽을 지배한 결과 카톨릭 교단이 너무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군림하게 되어 이에 대한 반감으로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 개신교가 생긴 것이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2세는 철저한 카톨릭 신자로서 유태인 등 수많은 비카톨릭 사람들을 추방했는데 그렇게 추방된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네덜란드다. 그리고 영국 국왕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의 간섭이 많아지자 영국은 아예 카톨릭에서 떨어져 나와 성공회라는 교단을 따로 만들었다. 비잔틴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자 차, 비단, 향신료, 도자기 등 아시아 상품의 교역로가 끊어진다. 그러자 이태리 도시국가들이 지중해 해상무역 상권을 잃게 되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아시아 항로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며 그때부터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이태리를 제치고 세계 무역을 휩쓰는 해양강국이 된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뒤이어 영국과 네덜란드가 해상무역에 뛰어드는데 이 두 나라는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데도 적합하면서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는 속도 빠른 갤리온선을 개발하여 세계 곳곳에서 치열한 식민지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 갤리온선,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개신교의 급격한 확산을 우려한 카톨릭 교단에서는 예수회 등 여러 수도회를 만들어 대대적인 카톨릭 선교 활동에 나선다. 개신교와 카톨릭 두 교단의 치열한 교세 확장 운동은 일부 나라에서 무력이 동원되기도 한다. 일본, 중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 카톨릭 선교사들은 대부분 예수회 소속 신부이며 임진왜란 때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와 함께 카톨릭 전파를 위해 조선에 왔던 스페인 종군 선교사들도 예수회 소속이었다. 1588년 영국 근해 칼레 해전에서 영국 네덜란드 연합함대가 스페인 무적함대를 이김으로써 영국과 네덜란드가 최강의 해상강국이 되어 전세계 무역대국이 된다. 그런데 이 두 나라는 기독교 전파에는 관심이 없고 무역사업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규슈에 떠밀려온 이 두 항해사 중 영국 출신 윌리엄 애덤스는 칼레 해전에 참전했던 해군 출신으로 원래 직업은 갤리온선을 설계하는 조선소 기술자였다는 것도 알게 된다. 윌리엄 애덤스와 얀 요스텐 두 사람의 설명을 들은 도쿠가와는 그 두 사람이 탐난다. 그들 두 사람을 잡고 싶어진다. 그래서 도쿠가와는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며 그들의 일본 귀화를 계속 권한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 돌아가겠다고 한다. 도쿠가와는 끈덕지게 그들의 일본 잔류를 계속 설득한다. 그들은 돌아가겠다고 한다. 다시 설득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다시 설득하고 돌아가겠다고 하고 결국 윌리엄 애덤스와 얀 요스텐 그 두 사람은 도쿠가와의 간청과 협박에 모시겨 일본에 귀화한다. 그리고는 도쿠가와의 외교통상 고문이 되어 에도 막부 대외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윌리엄 애덤스 미우라 안진 소개 자료 우측 상단에 도쿠가와 외교 고문으로 적혀 있다. 영국인 윌리엄 애덤스는 영국에 돌아갔다면 평생 선박 엔지니어나 작업자 또는 항해사로 살았겠지만 일본에서는 자기 영지를 가진 지배계층에 속하는 고위직 사무라이가 되어 미우라 안진이라는 일본 이름까지 갖게 된다. 그리고 그는 도쿠가와가 쇼군이 되는 최후의 결전을 하는 세키가하라 전투에 참여하여 포병 전술에 큰 공을 세우며 에도 막부가 들어선 후에는 외교 고문으로서 도쿠가와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에도성 바로 앞에 살았으며 무시로 도쿠가와를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1608년 애덤스는 태평양을 횡단할 수 있는 갤리온선 두 척을 만들어 달라는 도쿠가와의 명을 받고 2년 후 1610년 완공한다. 갤리온선을 갖게 되자 크게 기뻐한 도쿠가와는 애덤스에게 250석의 영지를 하사했다고 한다. 윌리엄 애덤스 미우라 안진가 만든 갤리온선 모형. 그 후 도쿠가와는 점차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멀리하게 되며 카톨릭 또한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급기야 에도 막부는 일본 남단 나가사키 근처 히라도라는 조그만 섬에 대외 무역 창구로서 상관을 설치하여 영국과 네덜란드 외 어떤 나라 선박도 일본 입국을 불허한다. 히라도 상관은 나중에 대지마로 이전.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만 대외 무역에 관심을 가진 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여러 지방 다이묘들도 대외 무역에 관심이 많았다. 특히 1613년 다테 마사무네라는 동북지방 센다이번 다이묘는 스페인 왕과 로마 교황에게 통상사절단을 보내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1613년은 광해군이 임진왜란 때 불탄 경복궁 등 궁궐을 새로 짓느라 수많은 백성을 동원하고 엄청난 물자와 세금을 징수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때였다. 그리고 1613년은 광해군이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이복 동생 영창대군과 많은 소북파 신하들을 죽인 개추곡사가 일어난 바로 그 해다. 계속 참고사항. 다음 주에는 임진왜란에 참전하고 귀국한 센다이번 젊은 사무라이들이 통상사절단이 되어 멕시코, 쿠바,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를 거쳐 로마 교황을 만나고 7년 만에 돌아온 이야기. 일본 국보가 된 어느 하급 사무라이 초상화. 사건이 카톨릭 신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묶인 예수상 앞에서 묵주기도를 하고 있는 이 초상화는 일본 국보다. 이 그림은 일본 최초의 서양식 유화로서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로마 교황청 전속화가가 그린 것이다. 놀랍게도 이 초상화 주인공은 일본 동북지방 센다이번 하급 사무라이 하세쿠라 쯔네나가라는 인물이다. 그는 임진왜란 때 죽은 센다이번 다이묘를 따라 조선으로 건너와 소총부대 분대장으로서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크게 용맹을 떨쳐 후한상을 받았다고 한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임진왜란 이전 1550년대 벌써 남쪽 지방인 규슈, 시고쿠 및 태평양 연안 일부 지역에서 카톨릭 신부들이 활발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의 경우에는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은 것이 최초의 카톨릭 조선인 신자였을 정도로 일본은 조선보다 200여 년이나 앞서 천주교가 들어와 있었다는 말이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 제일진을 맡았던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독실한 카톨릭 신자로서 전쟁 중 스페인 신부를 데리고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신부가 조선 백성들에게 카톨릭을 선교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을 정도로 카톨릭은 이미 상류층 장수들한테도 전파되어 있었다.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서 도요토미가 죽고 임진왜란이 끝나자 1603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집권한다. 그때도 카톨릭 선교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어느 날 카톨릭 선교사가 센다이번 다이묘 다테 마사무네에게 멕시코와 스페인의 통상사절단 파견을 건의한다. 다이묘는 이를 받아들인다. 막부도 사절단 파견을 승인한다. 사절단의 명칭은 구라파 시차를 의미하는 견구사절단으로 하고 정사단장에는 스페인 선교사 루이스 소텔로 신부,
부사부단장에는 임진왜란 진주성 전투 때 용맹을 떨친 하급 사무라이 하세쿠라 쯔네나가, 사절단 규모는 180여 명, 에도막부 소속 사무라이 10명도 들어있었으며 카톨릭 신자도 여럿. 센다이번 다이묘 다테 마사무네는 선교사를 따라온 스페인 출신 선박설계 전문가에게 견구사절단이 타고 갈 갤리온선 한 척을 만들게 한다. 1년 후 1613년 3월 갤리온선이 완공되자 견구사절단은 바로 출항. 태평양을 횡단, 대서양을 거쳐 스페인, 프랑스, 로마까지 가서 다시 대서양과 태평양을 거쳐 필리핀을 돌아오는 몇 년이 걸릴 대항해다. 많은 환송을 받으며 기세 등등하게 떠난 견구사절단은 며칠 못 가 풍랑을 만나 배가 좌초 센다이로 돌아온다. 그러자 그들은 갤리온선을 대대적으로 수리하여 7개월 후 1613년 10월 다시 출발한다. 센다이 박물관 뒤 바닷가에 복원되어 있는 견구사절단의 갤리온선. 견구사절단의 갤리온선과 유사한 스페인 갤리온선. 그렇게 출발한 견구사절단은 태평양을 횡단, 3개월 후 1614년 1월 말 멕시코 아카폴코에 도착한다. 거기서 갤리온선을 현지 스페인 해군에 맡기고 육로로 멕시코시티 등 여러 도시를 거쳐 6월 초 서인도 제도의 연안 베라크루스에 도착. 스페인 군함을 타고 쿠바 하바나를 거쳐 10월 초 스페인 안달루시아의 세빌레에 도착한다. 센다이를 출발하고 1년 만이다. 멕시코 아카폴코 해변에 서 있는 하세쿠라, 동상 쿠바 하바나 해변에 서 있는 하세쿠라, 동상 세빌레에서 몇 개월 몸을 추스린 하세쿠라 등 견구사절단 일행은 12월 중순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도착. 다음 해 1615년 1월 말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를 아련 다이묘 다테 마사무네에 통상 요청서를 전달하면서 카톨릭 선교를 위한 신부의 추가 파견을 건의한다. 그런데 견구사절단이 떠난 후 에도 막부는 극도의 카톨릭 박해 정국으로 급변한다. 그래서 스페인 측에서는 통상협정과 신부 추가 파견을 거부한다. 그러나 견구사절단 일행은 구체적인 상황 변화에 대한 내막을 잘 모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당국은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한다. 며칠 후 하세쿠라 등 건구사절단 일행 중 카톨릭 신자들은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는다. 당시 세계 최고 최강의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 그 스페인 국왕으로부터 직접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런 후 견구사절단은 스페인과 불란서 여러 도시를 거쳐 1615년 10월 말 이태리 로마에 도착한다. 일행이 로마에 들어갈 때는 로마시에서 거창한 축하 행사를 개최하여 기마병이 도열하고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는 대단한 환영을 받게 된다. 로마 도착 며칠 후 하세쿠라 등 견구사절단 일행은 교황 바오르 5세를 아련 멕시코 및 스페인과의 통상협정과 카톨릭 전파를 위한 신부 파견을 바란다는 센다이번 다이묘의 서신을 전달한다. 놀랍게도 교황 아련 다음날 하세쿠라는 로마시 명예시민증을 받게 될 뿐 아니라 하세쿠라를 로마 귀족원 멤버 중 한 사람으로 초대한다는 초대장도 받게 된다. 이날 하세쿠라가 받은 로마 명예시민증과 교황 바오르 5세 초상화 역시 일본 국보가 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교황청 별관으로 사용되다 지금은 로마 시장 집무실로 사용되는 건물에는 하세쿠라 등 일행이 사절단 단장 루이스 신부와 대화하는 장면이 벽화로 장식되어 있다. 또한 하세쿠라는 길이 2m나 되는 등신대 자신의 모습을 그린 유화를 그리게 했는데 그 그림은 현재 이태리 어느 개인 소장품으로 그 집안 대대로 전해온다고 한다. 하세쿠라 대형 인물화와 로마 시장 관저 벽화 좌측 팔을 괴고 있는 사람이 하세쿠라. 다시 하세쿠라 이야기로 돌아가 얼마 후 견구사절단은 귀국길에 올라 이태리 피렌체, 나폴리, 베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 마드리드, 톨레도, 안달루시아 등 20여 도시와 서인도제도 여러 곳 그리고 멕시코 베라크루스, 멕시코시티 등을 거쳐 1618년 1월 아카폴코에서 원래 사절단이 타고 온 갤리온선을 타고 다시 태평양을 건넌다. 일본을 떠난 지 5년이 지난 1618년 6월 말 견구사절단 일행은 필리핀 마닐라에 도착. 거기서 2년간 체류한다. 왜냐하면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사실 견구사절단이 떠난 바로 다음 해부터 일본에서는 본격적으로 카톨릭 박해가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필리핀에 머물면서 본국의 사정을 살펴야 했기 때문이다. 즉 1600년대 초 에도 막부가 들어선 후 카톨릭 신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큰 문제가 생긴 것이다. 즉 카톨릭 교단에서는 일본 백성들이 천황과 쇼군에게 철저히 복종하면서 최대의 존경을 표하는 것, 그리고 부모님과 조상들 위패를 모시며 제사를 지내는 것은 카톨릭 교리상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해석이었다. 카톨릭의 그런 교리는 쇼군과 다이묘들을 경악시켰다. 그리고 국수주의 사무라이들도 들고 일어났다. 그 결과
1614년 견구사절단이 떠난 다음 해부터 카톨릭에 대한 엄청난 박해가 가해진다. 카톨릭 선교는 금지되고 수많은 카톨릭 신자와 외국인 신부들이 참수되거나 화형당한다. 일본 철도의 아버지 이노우에 마사루 이야기 14천 주옥. 세계 최강국 영국과 전쟁을 막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와 함께 6개월 만에 조기 귀국한 또 한 명의 밀항 유학생 이노누에 가오루. 그 역시 영국의 실상을 직접 보고는 영국은 싸울 상대가 아니라 배울 상대라는 것을 절감한다. 고향 조슈뿐 아니라 일본 전체가 죽기 살기 달려들어도 영국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였다. 그는 이런 생각을 한다. 지금 일본은 서양을 배척하는 양의를 할 때가 아니다.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개국을 할 때다. 개국을 통해서 서양의 앞선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야 서양의 식민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토 히로부미 좌측과 이노우에 가오루 우측. 몇 개월의 유학 준비와 3개월의 긴 항해. 그리고 6개월의 유학 기간. 그 1년 반 정도 되는 기간에 이토와 이노우에는 대책 없는 무대포 양의론자에서 철저한 개국론자로 변한다. 지난번 언급했지만 이토 히로부미는 메이지 정부 초대 총리 대신에 이어 모두 5번 총리 대신이 될 정도로 메이지 정부 최고 스타 정치인이 된다. 그리고 이토보다 5살 위 이노우에는 대장 대신 외무 대신 농상무 대신 내무 대신 등 이토 내각 2인자 핵심 장관으로 활약한다. 참고로 이노우에는 1876년 조선의 강화도 조약에 깊이 관여한다. 영국에 남은 3사람의 밀항 유학생들은 알렉산드 월리엄슨이라는 런던 대학 화학과 젊은 교수가 그의 집에 하숙을 시켜주는 등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들은 3-4년 영국의 제도 법률 공학 철도 전기 조선 화학 등 여러 분야의 많은 공부를 하게 되며 조선소 철도청 기계공작창 대학 연구실 등 현장 실습도 여러 차례 한다. 그들은 1867년 말까지 모두 귀국한다. 그런데 마침 그때는 명치유신 바로 직전이었다. 당시 일본 거의 모든 번과 에도 막부는 영국, 불란서, 네덜란드, 미국, 독일 등 서양 여러 나라에 경쟁적으로 유학생을 보내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이는 등 근대화의 혈안이었다. 나가사키의 대지마 네덜란드 상관에서 촉발된 난학과 네덜란드어 열풍은 영미학문과 영어로 바뀐다. 특히 아편전쟁에서 청을 무너뜨린 영국, 그 영국과 독립전쟁에서 승리한 미국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언어, 영어 열풍이 대단했다. 각 번에는 영어 공립학원과 사립학원이 부지기수로 생긴다. 에도 막부나 각 번의 고위 관료들도 영어 공부에 열심이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밀항 유학생 3사람의 주가는 급등한다. 처음에는 조슈 번청에 자리 잡지만 결국 이토 총리와 이노우의 외무 대신의 부름을 받아 메이지 정부 대신 장관이나 부대신 차관으로 참여한다. 나중에 그들은 일본 철도의 아버지, 일본 공학의 아버지, 일본 조폐의 아버지로 불려지게 된다. 특히 일본 철도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이노우의 마사룬 이야기는 영화로까지 나올 정도로 유명하다. 참고로 이토는 일본 근대화의 아버지, 이노우에는 일본 행정의 아버지로 불린다. 이토 등 5명의 밀항 유학생들이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던 1860년대 당시는 막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기차가 처음 등장할 때였다. 그래서 증기기관차와 철도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나라 산업의 근대화 정도를 나타내는 바로미터였다. 당시 영국은 벌써 런던, 맨체스터 등 대도시에 철도가 놓여 증기기관차가 운행되고 있었으며 미국은 동서횡단 철도가 거의 완공 단계에 있었다. 그리고 독일, 프랑스 역시 증기기관차가 막 운행을 시작할 때였다. 일본은 나가사키 대지마의 네덜란드 상관을 통해서 증기기관차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1854년 강제로 맺은 미일화 친조약 체결 선물로 미국 페리 제독이 가져온 17 실물 크기 증기기관차 모형을 통해서 증기기관기차라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 근대 국가가 되려면 철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메이지 정부는 어떻게 해서라도 철도를 놓고 싶었다. 영국, 마국, 독일, 프랑스 등 서양 어느 나라의 지원이라도 받아서 철도를 놓고 싶었다. 그러나 외국인들이 일본 땅에 와서 일본의 신성한 땅을 파고 철도를 놓는 것은 기꺼이 목숨까지 던지는 사무라의 양이론자들한테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마침 조슈번 3명의 런던 밀항 유학생 중 1명, 이노우에 마사루가 런던 대학과 영국 철도대학에서 정식으로 철도를 전공했을 뿐 아니라 영국 철도 건설 현장과 기관차 공작창에서 실습 경험까지 갖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 연유로 이노우에 마사루는 메이지 정부 철도장관으로 영입되어 일본 철도의 기초를 세우게 된다. 그가 철도장관으로 있는 동안 일본 열도 횡단 열차의 개념이 만들어지며 철도 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며 만주철도, 조선철도,
대만철도 등의 기초가 수립된다. 그래서 그는 후일 일본 철도의 아버지로 불리게 되며 그의 동상이 지금 도쿄역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도쿄역 앞 마루노 우치에 있는 일본 철도의 아버지 이노우의 마사루 동상.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이토 히로부미 등 5명의 조슈 하급 사무라이들의 영국 밀항 유학은 명치유신이라는 근대 일본을 만드는 큰 물결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당시 조선에서는 철종이 서거하고 고종이 즉위, 대원군과 민비 사이의 암투가 극에 달하며 카톨릭이 극심한 탄압을 받던 때였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2차 아편전쟁으로 대제국 청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신유정변으로 서태후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며 중국 역사상 최대의 밀란인 태평천국의 난이 마지막 숨을 헐떡이던 때였다. 그런데 1860년대 당시 일본에서는 에도 막부 고위관료와 지방 여러 번의 고위관료는 물론이고 사치마, 조슈 도사 등 서남웅번 하급 사무라이들까지 유학을 가거나 영어를 배우는 것이 큰 유행일 정도였으며 이 큰 물결이 곧 명치유신의 바탕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영어 쾌나 할 줄 알아야 출세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1860년대 명치유신 시대였다는 말이다. 마지막으로 명치유신 전후 일본군 대사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카모토 료마, 이토 히로부미, 오쿠보 도시미치, 후쿠자와 유키치, 키도 다카요시, 타카스키 신사쿠, 야마가타 아리토모, 이와쿠라 도모미 등 유명 인사 거의 대부분이 유학을 다녀왔거나 별도로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이라는 것이다.